야당이 이제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권성동 대표가 이게 사실은 여당의 중진 정치인들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 얘기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이 그만큼 이제 많이 관여가 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셀프 자백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. 근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?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은 대선의 변수가 돼요. 왜냐하면 지금 국힘에 어지간한 대선 후보들 다 연결돼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뭐 특검- 오세훈, 홍준표 뭐 이런 분들. 만약에 지금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면 그건 유승민 대표님 먹는 거예요. 후보직을. 그걸 계속해 보세요. 뭐 그럼 이제 표정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? 예. 좀 들어보겠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명태균 특검법의 타깃은 이제 좁혀서 보면 사실은 오세훈, 이준석이죠.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? 의원이 이제 제3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잖아요. 이 둘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신경 쓰이는 분들이고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지사가 후보되면 민주당은 땡큐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별로 그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 아하,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. 그렇지. 아. 그래서 이제 명태균 특검이라는 아 그래요? 아 실제적으로 명태균 특검은 이제 이준석하고 오세훈을 겨냥을 한 거다. 타깃은 저는 거기라고 아하. 저는 봅니다. 근데 여기에는 좀 불법과 부적절한 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. 그 사람들하고 뭐가 주고받은 카톡이나 뭐 통화 기록 이런 게 매일 막 보도가 되고 이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괴롭죠. 근데 이제까지 나온 것들 보면 선거 개입, 공천 개입, 또 이권 개입, 네네네. 뭐 여론조사 조작 그런 거는 전부 다 명태균 씨 본인이나 강혜경 씨나 그분들이 불법이었어요. 근데 만약 정치인들이 거기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 증거가 거기에 나오는지 이제까지 명태균 씨 겁주고 큰 소리 치고 했는 거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나온 게 별로 없어요. 무슨 뭐 아는 사람이 뭐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인지 뭔지 몰라도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. 그거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연루되지 않았으면 본인이 불법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정치 브로커하고 엮여가지고 부적절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저 후보 도저히 안 되겠네. 이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워낙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많아서 여기서 또 그리 가요. 어지간해가지고는 그게 뭐가 될지 잘 그렇게 모르겠어요. 가더라고. 뭐 그런 뭐 아니 근데 사실은 차가당 이로 가. 아니 그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사건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명태균 씨 관여가 돼 있다.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총 1,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처음에 창원시가 제안했던 산업단지 지역이 있었습니다. 근데 명태균 대표가 공무원들을 저희 지역 사무실로 이제 오라 해서 그 명태균 대표가 원하는 지역을 다시 수정 제안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권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.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네네. 정하는데 그 부지를 처음에는 뭐 한 10만 평 하려고 그러다 100만 평으로 뭐 확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? 분명히 처음에 정했던 면인지 거기하고 나중에 정해진 데하고 달라요. 중간에 그 입지가 한번 바뀌었어요.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로 네네네. 엄청난 이권을 챙겼다든지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된 이야기예요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없으니까 도대체 창원지검이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, 지금.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. 되게 국가산업단지나 정부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잖아요. 네. 근데 쭉 이렇게 나름 절차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걸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위에서 내려 꽂아서 바꿨다. 말 나와요. 근데 여기는 실제로 뭔가 움직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은 아무리 신세를 징계했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공인의식이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같이 협의하게 하고 얘기를 주고받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. 그럼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약간 더 윗선이 뭐 저는- 인발부가 됐을 가능성도 저는 설마 대통령이 그거 해주라 그랬겠어요? 모르죠. 이분 스타일로는 뭐 그런 것도 근데 그게 이제 나머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전국을 돌면서 뭐 민생 선거운동 토론회를 했죠. 열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또
여러 군데 산업단지를 발표하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하게 좀 한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뭘 어떻게 개입해가지고 예?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야말로 뭐 검찰 수사의 일이지. 했다면 증거 없이 함부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닙니다. 했다면 저는 그 윤김 공동 대통령 중에 김영일 씨였을 거라고. 그 정도 아니면 이거 못 바꿔요. 아까도 제가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. 네. 어쨌든 이제 그 검찰이 이제 수사를 뭉갠다, 좀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에 또 어쨌든 민주당이 대검 이제 항의 방문해서 그러면은 이 포렌식 끝나면 김건희 소환 조사 가능합니까? 그 수사팀에서 그 성역 없이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, 아직 물적 증거 확보 분석 중이기 때문에. 영 씨의 휴대전화 석대와 USB에 대한 포렌식을 마무리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법무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검찰이 저는 뭐 소환해가지고 조사까지는 신용은 할 수 있겠지만 있다고 지난번에 그 디올백도 뭐 조사하는 방식이 좀 못마땅했지만 어쨌든 조사는 했잖아요. 지금 창원지검이 문제예요. 창원지검이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했냐. 황금폰인가 그거 뭐 포렌식 한다고 지금쯤 어느 정도 됐을 건데 이번에 만약 창원지검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걸 갖고 기소를 하겠다.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그러면 저는 특검까지 갈 문제냐. 그리고 명태균 씨 본인이 지금 이게 희한한 게 아니 범죄 피의자가 자기 특검해달라고 막 맞아요. 손들고 막 찬성하고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. 그건 하지 말란 얘기죠. 근데 나 건드리면 국힘 너가 다 죽는다. 막아라. 이런 사인이죠. 그런 사인이고 뭐 국힘 아마 막을 것 같은데. 네. 근데 민주당에서 황금폰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창원지검이 어정쩡하게 바보같이 덮고 꼬리 자르게 하고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. 시간 끄는 거죠. 시간은 끌겠지만 지금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못 끌어요. 특검 통과되고 이러면. 그래서 저는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수사해놨던 거를 상당 부분 어쩌면 잘 뭐 공개를 충분히 할 거 아닌가 대표님 싶어요. 대본이 너무 많은 거야. 진짜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고 겁이 나서 지금 뚜껑을 못 여는 것일 수도 있죠. 창원지검이 감당하기에는 그렇죠. 근데 그게 최소한 그러면 검찰이 창원지검에 맡기지 말고 특수부를 꾸려서 하든지. 근데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검찰 수사를 보면 어떤 거는 막 벌려서 크게 하고 포퓰리즘 수사를 하고 어떤 거는 막 주소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이러니까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. 특히 창원지검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거든요. 그럼 저걸 어떻게 할 거냐? 계속 저기다 맡길 거냐? 아닐 거라고 봐요. 아마 제 미루어 짐작컨대 일단 탄핵이 되고 나면 뭐 대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텐데 그때는 선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60일 동안 선거 기간이잖아요. 네네. 그 전에 의미 있는 성과 안 낼 거예요. 대선 이제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마 관련자들 아마 검찰이 잡도를 세게 할 겁니다. 그래서 봐라. 검찰밖에 없지 않냐라고 다음 정부에게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. 저는 그 딜거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검찰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중간 수사 결과에서 명태균 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. 자,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그 명태균 씨 이제 국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무릎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건강상 이유로 이제 거절했다고 하는데 대신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 내가 있는 구치소로 오면 내가 청문회 응하겠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화상으로 하자.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진행상을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? 저는 이걸 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거를 조기 대선까지 질질 끄는 거는 저희들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지금은 국민들이 보기에 명태균 씨 본인이 피의자가 특검해 환영한다 이러잖아요. 그러고 민주당하고 되게 좀 짜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치고 나가서 명태균 씨가 그렇게 자기가 밝히고 싶은 게 많다니 마이크 대주고 그래 이야기해봐라. 그러고 당신이 한번 증거를 내봐라. 차라리 그렇게 아예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. 괜히 이걸 갖고 덮어가지고 국민의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한테 무지 큰 약점이 잡혀 있는 것 같이 이런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죠. 이거 깨버려야 돼요. 민주당도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.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어떻게 말할지를 모르잖아요. 지금이야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렇죠. 겁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이크 들이댔을 때 엉뚱한 소리 보면 민주당이 완전 바보 될 수도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있거든요. 말이야. 별거 없는 거. 없는 거지. 그렇죠. 그래
그래버리면 민주당이 뭐야 좀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리스크가 걸려 있는. 그러니까 명태균의 입에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해요.